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피어나 브랜드의 런칭을 알리는 유익하고 뜻깊은 기자회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K-뷰티의 변혁을 압도할 만큼 유일무이한 피어나만의 신소재를 소개하고 이에 정확한 정보를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과 가치를 나누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피어나 브랜드는 신문 9면에 등재되어 있고요. 국회와 각 중앙부처에 벌써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이노센스와 피어나의 기술 업무 협력에 대한 MOU를 맺는 시간과 함께 오늘 이 인터뷰에는 피어나 대표이신 김영환 대표님과 개발자 정재창 박사님 그리고 주식회사 코스나인앤자인의 한인호 대표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각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 뜨겁고 환영의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어나 대표님의 김영환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자 정재창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식회사 코스나인앤자인의 한인호 대표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뜨겁게 박수 맞아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뜨거운 환영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사회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서한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년 10월 대한민국 코스메틱 브랜드 피어나 런칭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시죠. 네, 먼저 저희가 주목해야 될 K-뷰티 브랜드 피어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정재창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소재 EV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EVC는 이제 비타민 C로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C 유도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C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피부에 바르면 잘 흡수돼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피부에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이 비타민 C는. 그래서 농도가 높던 어떤 테크닉을 부리던 EVC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비타민 C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EVC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타민 C에다 우리가 그 술 에탄올을 같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 성분 때문에 이게 피부 침투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물에도 넣고 기름에도 요괴되기 때문에 그 피부의 지질막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피, 거기는 이제 수용성인데 거기까지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타민C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함량도 가장 높고 해서 그 효과가 다른 거에 비해 다른 비타민C 제제나 그 어떤 미백제에 비해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타민이 피부에 흡수하도록 만든 신소재가 EVC군요. 네. 감사합니다. 신소재 EVC를 그러면 개발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발 동기는 사실 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인데 여러 이제 그 시도가 여러 회사에서 되었고 일부 상품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비타민 C가 변성이 돼요. 만드는 과정 중에 이 변성이 되다 보니까 그 변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 방법들을 쓰는데 안타까운 게 제일 마지막 공정에서 그 황산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효과를 보려면 농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농도를 높이게 되면 화상을 입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제일 상업에 중요한 그런 그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합성하는 과정 중에 산을 한 번도 안 쓴 작업으로 유일하게 만들어낸 것이라 기존에 누가 보면 EVC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저희처럼 안정하고 피부 터널 없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 30% 사용해도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들은 물질이 생긴다거나 화상을 입지만 여기는 화상 입는 경우가 없이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재창 박사님께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수 기자님 질문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이니스 뉴스 송민수입니다. 저는 저 김영환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요즘에 화장품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 화장품 회사 설립하게 된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질문 같아요. 설립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그 피어나라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기업들 대표님과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분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회복되어진다고 하지만 그 침체 시간이 워낙에 깊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재무 컨설팅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기업들이 재무 구조가 조금 개선되어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업 대표님들 보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또 나라에서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은 IMF 때보다 좀 더 힘들어진다라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내가 내 사업을 일으켜서 우리 함께 같이 협력해 나가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해볼까라고 고민하는 중 평소에 우리 친분이 있고 함께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눴던 우리 화장품 제조 회사님이 생각나서 저 한번 화장품 회사 만들어가지고 기업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더니 대표님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함께 같이 이렇게 화장품 사업 시작이 되었고, 브랜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 김혜리 대표님과 김혜승 대표님께서 브랜드를 개발하신 개발자이십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제 기업의 가치 우선은 공동체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함께한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브랜드가 좋을 것인가 같이 고민하던 가운데 김혜리 박사님이랑 대표님이랑 김혜승 대표님께서 피어나라는 브랜드랑 어떨까? 이 피어나가 피어가 또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영어로 in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NA는 우리나라 글씨로 나. 그래서 또래 속의 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 저기 인플루언서 분들 많이 보시지만 인스타에 내가 불행한 사진 올린 적 있으실까요? 없죠? 네. 내가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갔다 왔다. 거기서 느꼈던 사진들을 막 올리죠. 근데 내 주위에 1000명이 있다. 그럼 1000명이 전부 다 그런 사진을 올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내 삶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비관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을 쓰는 그런 분들은 얼굴도 피어나고 또 또래 속의 나에 대한 정체성도 회복하고, 그래서 비관하는 삶이 아닌 자신감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이런 정책 모티브를 가지고 피어나는 브랜드를 김혜리 대표님과 김혜승 대표님과 같이 함께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환 대표님께서 지금 피어나라는 브랜드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 가운데 이제 본인만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고 삶이 피어나라는 이제 그 좋은 의미를 담아 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피어나 화장품이 타 화장품과 비교해서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앞서 우리 정재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리아 뷰티 시장이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를 겪고 있는 건 누구나 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가운데 저희가 동백력 확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 가운데 비타민C, EVC 비타민 원료를 발견하게 됐고, 제자를 만나게 됐고, 이 EVC 비타민이 이것을 함유한 시중에 화장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르는 순간 피부 외적인 윤기가 나고 촉촉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 피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죽이고 항염작용 부분이라든가
또 피부 미백 이런 부분들, 겉으로 효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침투율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보적인 비타민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비타민 C를 판매하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게 되었고 이것도 이제 판매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VC 비타민이 함유된 시중에 많은 화장품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 피어나는 독자적인 기술로 유일무이한 기술로서 정말 다른 화장품과는 대체될 수 없는 그런 비타민 기술을 갖고 피부에 흡수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정재창 박사님께 아까 못 드렸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EVC 개발 완성하시면서 달성하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소비자가 이제 누렸으면 하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EVC가 굉장히 비싼 원료.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 같은 데가 이 특허권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시세이도가 20년간 이 EVC가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해서 사실상 우리 다른 그런 화장품에서는 세계 1위 매출,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덕분에 나갔는데 거기는 뭐 샴푸나 비누 같은 게 들어간 상태고, 그 스킨케어에서는 1등입니다. 1등은 EVC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특허 기간이 이제 다 끝났지만 그 시세이도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기존의 EVC들은 고농도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시장 같은 거를 확대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또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일본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화장품 원료로서 알리는 게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싸게 공급을 해서 모든 또 화장품들이지 또 젊게 소비자가 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 제품이 좋으면서 이제 다 맞춰서 리트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아마 처음에는 이제 피어나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20-30년 지나고 나면 화장품의 필수 원료가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 정도 되는 그 성능을 지닌 그런 소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업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그런 저렴하고 안전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창 박사님께서 EVC만의 그 가격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농축하기 한계가 있는 그 EVC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조금 해결을 해서 이 부분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인호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화장품을 제조하는 한 길만 걸어오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장품 용기 공장을 처음 시작했고요. 한 34년 됐고요. 용기 공장 하다가 꺾이기도 하고 공장하기도 하고, 지금은 완제품 충지 공장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코로나 때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다 우연하게 정재창 박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책임을 받고 열심히 달려오고 지금까지 비타민 EVC 가지고 화장품 개발에 잘 모르시겠지만 한 2년 동안 개발만 한 공부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피어나는 좋은 결과가 탄생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거소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창 박사님께 EVC가 보니까 에티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에 보통 영어를 갖다 붙여서 대문자는 약자를 따오는데 그럼 EVC의 풀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에틸 아스코르빅 에틸린 주스를 말하는 거고 네.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비타민 C를 네.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는 영어로는 EAA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제품 원료를. 네. 근데 아스코르빅 애시드가 비타민 C니까 근데 우리 일반 소비자는 아스코르빅 애시드를 모르거든요. 네. 비타민 C로 다 알죠. 네. 그래서 에틸 비타민 C, 그래서 EVC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스코빅 애시드에 의미하는 게 C가 되는 것이고. 비타민 C. 예. VC. 네, 바이타민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 피어나만의 좀 아까 장점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그 피어나 제품의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이제 신소재 EVC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아까 말씀하신 건데 EVC와 제품 첨가된 제품이 다른 브랜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신소재라고 표현하시면서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전에 30년 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뭐 색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상의 문제들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이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가게 제조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지지 않겠냐. 물론 산을 써서 이제 이 원료를 만들 때 그 산을 제거하는 중화 과정이 거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화를 하려면 물속에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얘 완제품 물속에서 중화시키면 수입이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뭐 중화를 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기물 베이스에서 중화시키기 때문에 중화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뭐 이거를 치고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작용입니다. 그 부작용이 그냥 발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발진이 아니고 화상을 산에 있는 케미칼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산이 없이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일종의 기존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옛날 거는 뭐 5% 10% 쓰면 화상을 입는데 얘는 뭐 30% 써도 화상이 안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신소재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자분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언스 뉴스 김태용 기자입니다. 저는 질문할 게 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여쭤보면요. 우선 사실 이제 뭐 화장품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초적인 어떤 그 질문부터 해서 EVC 비타민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창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타민 C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이원제 주스들 그래서 뭐 항암 작용부터 뭐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 C를 요즘에는 전부 다 주사로 맞습니다. 혈관에다가 정맥에다가, 그러면 이제 항암이든 여러 가지 뭐 병들이 치료가 되는데, 사실 비타민 C가 혈관에다 넣는다는 거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피부도 좋아지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비타민 C를 이제 입으로 병부 투여를 하게 되면 혈액에 들어가는 농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부에 비타민 C가 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EVC는 가장 좋은 게 그 피부를 뚫고 돌아가서 GPC가 녹아 들어가서 아마 정맥 주사량보다 발랐을 때 피부로 들어가는 양이 더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 번 시험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일반인들이 직접 눈을 느낄 수 있게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만들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더 버즈럽은 걸 만들겠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비타민 C가 왜 이렇게 좋냐라고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서 설명하려면 뭐 이영제보다 내가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피부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일단
멜라닌 제거돼서 얼굴이 하얘진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새 콜라겐 많이 드시잖아요. 그 소화돼야지만 가는 겁니다. 콜라겐이 안 만들어져요. 그 피부에 콜라겐 바르죠. 안 들어갑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콜라겐을 피부 속에 넣는 방법은 뭐냐? EV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요. 그래서 얘를 바르게 되면 사실은 주름 제거 성능은 없다고 느껴지지만 주름이 제거가 됩니다. 얼굴이 평평해지면서. 머리 자주 빠지는 분 머리에다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머리 피부에 콜라겐이 단단해져갖고 머리를 잘 자고 탈모도 방지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항산화균이 우리가 보통 베타카로틴이라 해서 뭐 적황색 생물들에 있는 그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티에이징, 나이 안 먹게 하는 거, 뭐 활성산소 죽이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베타카로틴을 많이 쓰는데 베타카로틴이 이제 음식에 들어있으면 그 음식이 산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이 상품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식품 첨가제가 EVC입니다. 먹는 걸로 쓰이는 거죠. 그럼 이게 거기 들어가야 되면 베타카로틴보다 먼저 얘가 산화가 돼서 베타카로틴 색깔을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식품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베타카로틴 때문에 효능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그 피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피부를 많이 바르지만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항산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균작용, 항염작용, 항바이러스제로 세 가지가 또 있어요. 항염작용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좀 걸리시는 분들, 발냄새 나시는 분들, 겨드랑이 냄새 나시는 분들 있죠. 5%짜리 미스트 뿌리면 그날 밤부터 냄새가 안 납니다. 피부 밑, 무좀기 같은 거 피부 밑에 기색을 하는데 얘가 딱 들어가게 되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서 냄새 제거제는 뭐 엄청나죠. 그리고 항염제는 여드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방부제 역할, 우리 보존제라고 합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보존제도 갈수록 못 쓰게 되는데 그 보존제 중에 뭐 ESR 같은 거 가격도 비싸고 몸에도 안 좋고 근데 이 보존제는 EVC는 좋은 거니까 먹어도 되는 거니까 사실 보존제도 굉장히 뛰어난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는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사마귀 같은 거 튀는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바르면 없어집니다. 한 1년 만에 거고. 그 다음에 요새 계속 규제들이 나오면서 뭐 헤어에 뭐 머리에 이제 비듬이 생긴다, 각질 생긴다. 그러면 그 각질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항곰팡이제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비듬 치료제 뭘로 할 거예요? 머리에. 그럼 샴푸할 때 이거 넣어주면 없어지는 거고 비듬 같은 거요. 각질, 뭐 발뒤꿈치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저는 이제 코로나하고 대상부터 걸렸을 때 약은 인정이 안 되지만 제가 R&D에서 만든 제품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 먹었고 그 다음에 그 대사포진 걸렸을 때 먹었고 병이 하나도 이렇게 아픈 거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먹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식중독 중에 그 노로바이러스라고 있어요. 되게 무식한 바이러스고 먹으면 위로 안에도 다 나와요. 무조건 그날 밤부터 걸렸죠. 이걸 딱 번 먹었는데 두 번 먹으니까 바로 나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퇴치 능력 뭐 이런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이제 뭐 팬데믹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약이라든지 이런 게 뭐 열내기 있는 약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봤을 때는 느껴야 되는 모든 항균, 항염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뭐야? 가격이 비싸고 뭐야? 농도를 높이면 되는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만 꺼내주면 뭐 미래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 양산 스케일은 굉장히 커다란 스케일이에요. 이게 소형 스케줄을 실험을 해도 양산하면 결과가 달리 나와요. 그래서 양산 스케일로 300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돈도 많이 들어갔죠, 개발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제품에 대한 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그 한 사장님과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같이 관심을 갖고 또 화장품 제조를 되게 잘하십니다.
거의 포뮬레이션은 뭐 우리나라 1인 자시라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하시고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했고 역시 제품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게 잘 개발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국 기자님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4가지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나머지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의 질문에 3가지 답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렇게 여쭤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99%의 어떤 그 순수 정제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를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을 때 대략은 이해를 했는데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래요? 예. 비타민 C에다가 술을 붙이려면 우리가 이제 반응이라는 걸 시켜요. 근데 비타민 C가 이게 변성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반응시키고 나면 실험실에서는 이제 온도 가열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20분, 10분 이렇게 되는데 양산으로 가게 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다 보면 비타민 C가 여수로 바뀌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그 울릉도 호박 비타민 C가 뭘로 만드냐면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요. 우리가 실제로 비타민 C를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탕수수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지. 근데 원료가 사탕수수다 보니까 이게 친자연 제품이라지만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의약품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균주류들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비타민 C가 열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호박효소로 바뀌어요. 누렇게. 그래갖고 말 그대로 호박효소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합성 과정에 그게 되니까 합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타민 C가 호박효소로 안 바뀌게 그 자물쇠로 딱 잠궈버리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물쇠로 잠근다는 거 비타민 C가 이제 변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술을 붙이는 반응을 2번을 합니다. 반응이 2번이 된 거죠. 근데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 자물쇠를 풀려야 되잖아. 그게 마지막에 산을 또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고치. 반응이 자물쇠 작업 한 번, 술 붙이는 거 한 번, 다시 자물쇠 푸는 거 한 번, 정제 등등 해갖고 굉장히 무지무지 많아집니다. 근데 보통 한 스텝 갈 때마다 수율이 한 40%씩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20% 정도 수율밖에 안 되는 거고, 제일 문제는 뭐죠? 마지막에 발전된 산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완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EVC 파는데서 홈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써있어. 완스텝, 임파서블, 불가능하다고 써있고, 그래서 우리는 3스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좋다 라고 자기 홈페이지에 딱 되어 있어요. 대부분 가져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완스텝으로 갑니다. 근데 안 믿어요. 저희가 완스텝으로 한다 해도 걔네들은 절대 믿질 않아요. 왜? 자기도 다 해봤으니까. 완스텝 맞고요. 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성물 최고라는 EVC이지만 그 EVC의 순도면에서는 완전히 격이 다른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타민을 피부에 투여하는 그 과정에서 오는 이제 안 좋은 성분들을 다 제거했다고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원스텝으로 이제 가는 거를 이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말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그 다음 기자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사용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몰랐던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만약에 EVC도 부작용이 나오면 얘도 사용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원료의 부작용을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이런 겁니다. A라고 B하고 합해서 C가 만들어졌을 때 A 자체, B 자체가 독성이면 그 대부분 다 나중에 규제를 해요. 그 현재는 괜찮지만 규제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화장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R&D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선크림. 선크림 원료들이 다 사용 못하게 됩니다. 원료 자체가 그런 게 있고. 아까도 얘기한 방부제 같은 거. 방부제 대부분 사용을 못해요. 우리는 페녹시, 에탄올 등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방부제라는 게 뭐예요? 균 죽이는 거잖아. 그럼 사람 몸에도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천연 위주의 어떤 제품들 몇 개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그 소재 화장품 소재로 따졌을 때 그런 독보적인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선크림의 과학 수채 이런 것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혹시 제가 기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특히나 피어나의 이제 클렌징 제품이 세정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세정력이 좋으면 피부에 자극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제품도 자극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네, 저희 그 피어나 그 클렌징은 비타민 EVC를 통해서 만들고요. 또 세정력이 좋은 것들이 pH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 정목사님 만드신 그 EVC가 pH 조절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극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무자극하고 비자극 두 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극수는 저자극이 제일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무자극이고요. 그 다음에 비자극은 아예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극하고 비자극 두 개 다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는데 자극이 하나도 없이 세정할 수 있는 세안제는 흔치 않은데 너무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피어나의 잠재적인 고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어나 제품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피부에 특별한 변화를 선사하게 될 것이고요. 자연과 과학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제품은 당신의 피부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피어나와 함께하는 당신의 피부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그 특별한 주인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주식회사 이노센스와 피어나의 기술 업무 협업에 대한 MOU를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